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 문제에 가산세 섞여 있는 것들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문제로 보면 52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5번으로 가시고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 자, 일단 2기 확정신고를 했으니까 확정신고서로 갈게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자료. 자, 매출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 있죠. 부가세 별도.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이니까 1번 칸에 4억 5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과세의 신용카드면 3번 칸에 3천만 원. 자, 다음 직수출액이 1억이 있네요. 영세율의 기타. 그럼 6번 칸에 1억 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하고 2기 확정신고 시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카드 매출을 우리가 1,100만 원에 대해서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인데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는 따로 칸이 없이 세금 계산서 아니다의 과세 거래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세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랑은 절대 겸상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0일이다. 지금은 이런 표현 안 쓸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쓸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매입 자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2억 7천 부가가치세 2,700. 근데 적요 1, 2번이 달려있네요. 자, 1번에 2,500cc고 5인승 승용차 구입한 게 5천만 원에 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공급가액 2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으로 매입세 공제 대상임. 그럼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일반 매입과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나눌 거니까 10번에 2억 2천 그리고 11번에 5천만 원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럼 10번에 2억 2천만 원에 2,200 11번에 5천만 원에 5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불공제되는 내용이 지금 고정자산에 관련된 게 2500cc 승용차니까 불공제 사유죠. 그래서 16번 클릭해서 5천만 원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 이번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전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액이고 전부 다 일반 매입액이라고 하네요. 그럼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14번 클릭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이 다니니까 여기에서 고정자산 아닌 일반 매입액에 우리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하였음. 한마디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아니고 서류 종이로 제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신고 세액공제는 아니고. 자, 이제 작성 입력 다 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누락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볼 건데,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 되죠.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 그럼 이 100만 원 가지고 26번 클릭해서 71번에 100만 원 쓰고. 그럼 이 100만 원은 10% 하면 10만 원이고 예정 때 누락한 거였죠. 확정 따니까 75% 감면하면 25%고. 그럼 25,000원이겠죠. 안 써도 알겠죠? 지금 이거잖아요. 100만 원인데 10% 하고 25% 하면 25,000원이겠지. 그죠? 자, 다음 납부지연에서 똑같이 100만 원 쓰고, 당초 납부기한은 지금 2기니까 2020년 10월 25일이고 지금 현재 2기 확정이니까 2021년 1월 25일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다음 여기는 우연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영세율 누락한 거 있었나요? 신용카드 그냥 과세 매출 누락한 거 한 개뿐이었죠? 그게 없으면 이제 정확하게 마무리 끝났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끝. 자, 다음 534페이지를 펴서 자, 2번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번엔 예정 신고 시 다음 내용 누락되었다. 누락된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 수는 90일. 이건 우리 편하라고 한 건데 지금은 91일이 나올 거예요. 쓰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자, 그럼 매출 자료에서 당사의 제품을 태형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하였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신고서에 누락된 거죠. 600만 원이.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자, 1기 확정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에 영세의 세금계산서에 금액 6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잘했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신고서에만 누락을 한 거죠. 1000만 원짜리. 그러면 33번 과세세금계산서에 우리 1000만 원의 별도다라고 써주고, 다음 당사의 제품 440만 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그럼 카드 과세 거래죠. 그럼 얘는 과세에 근데 누락분이라서 그냥 세금계산서 아니다. 기타에다가 400만 원 써줘야겠네요. 34번에 400만 원. 다음 주식회사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2월 20일에 지연 수취하였다. 그러면 일단 1월에 원재료 세금계산서 받은 거 38번 매입의 세금계산서 800만 원에 80만 원인데 1월 달 거면 2월 10일까지 받아야 됐죠. 그런데 2월 20일까지라서 지연 수치라고 또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6번 클릭해서 지연 수치 800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다음 이제 우리 누락한 납부세액 계산해 볼 건데 140만 원 하고 얘는 불공제 사유 아니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그렇죠. 60만 원 나오죠. 60만 원 구했나요? 여러분도 60만 원 구하셨나요? 60만 원. 그럼 이제 26번 클릭해서 71번에 60만 원. 자, 그럼 얘 이제 얼마예요? 직접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하는 게 직접 안 해보면 나중에 기억 안 나요. 100%. 하셨나요? 자, 60만 원에 10%고 25%만 부과하면 15,000원 나오죠. 여러분도 15,000원 나오시던가요? 자, 15,000원 나와야 돼요. 다음 그대로 60만 원을 납부 지연에 60만 원 써줘야 되죠. 그럼 1기 예정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4월 25일이고 지금은 2020년 7월 25일이고 자, 날짜 문제하고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날짜 안 알려줘요. 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 과세 표준 여기 결코 우연 아니라 그랬어요. 영세율 있나요?
우린 잊고 있었죠. 첫 번째 1번이 600만 원짜리가 있었죠. 그죠? 지금 이거 다른 거 쓰는 동안 얘 계속 까먹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면서 까먹지 말라고 영수에 들어온 거 결코 우연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체크해보면 눈엔 보이잖아. 금방 직수출이나 영세유세임계한서 600만 원 있죠. 그러면 여기에 600만 원 써주고, 그럼 방금 75% 감면했으니까 똑같이 3만 원에 대해서도 25%만 부과하면 얘는 7,500원이 되겠네요. 25% 감면, 75% 감면해서 25%한 것만 여기 600만 원 썼을 때 3개다가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고, 다음 하나 더 596페이지로 가서 (282번) 회사로 가고, 여기 596페이지 282번. 자, 하셨죠?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팔령산업의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기타 신고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첫 번째는 매출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있네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그리고 1번 칸에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세금계산서 매출하면 1번 칸이다라고 말해도 뭔지 알겠죠? 그죠? 다음 직수출 8,800만 원, 세액0원. 그러면 영세의 기타 6번 칸에 8,800만 원. 6번에 다음 매입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에 1억 3,200, 1,320인데 이 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550만 원에 55만 원. 이외에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에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이, 그럼 전부 다 일반 매입액이란 이야기죠. 고정자산 매입은 없죠. 상품하고 접대비하고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일단 10번 칸에 1억 3,200, 1,320만 원 전부 다 일단 10번 칸에 써서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가서 방금 접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대 거 550만 원에 55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아무튼 불공제는 넣었다가 빼는 거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쪽에
넣었다가 빼는 거고. 다음 우리 법인카드 매입액이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카드고 직원 복리후생 관련이면 매입세 공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14번 클릭해서 41번에 복리후생이니까 뭐 고정자산 아니겠죠. 1100만원에 110만원이다 라고 쓰고,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2천만원에 200만원, 매출액 세금계산서 예정 누락한 거니까 33번 칸에 2천만원에 200만원 나오는 거고,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 1000만원에 100만원. 그러면 얘도 우리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매입 예정 누락 쪽에 가서 38번에 1000만원에 100만원. 자, 그럼 이제 아래 기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기로 함. 그럼 이번엔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19번 클릭하고, 그렇죠, 54번에 만원.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 일반란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을 적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고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입력할 건 다 있고 미납일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이제 누락한 납부세 계산해야지. 얼마죠? 100만원이란 거 알겠나요? 그럼 100만원이고, 그럼 이제 100만원 가지고 우리 26번 가산세에 와서 71번에 100만원. 자, 그럼 얘 얼마죠? 25,000원인 거 알겠죠? 10%에 25%만 10만원에 25%니까 25,000원이고, 또 100만원 하고 나서 자, 당초 납부기한이 얘는 2기 예정이면 2020년 10월 25일, 지금은 2021년 1월 25일.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영세율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끝났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 가산세 여기에서 예정 여기에서 누락이 되면 제가 계속 해왔던 행동이 여기에 금액에서 이 금액 빼고, 그죠? 그 금액 가지고 계속 일관성 있게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다른 칸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여기만 넣었다가 내일부터 딴 데 넣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신고 아예 내가 설명할 때 X라고 했죠. 자, 수정신고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책에 문제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 나올까봐 수정신고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수정신고 되도록 백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을게.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하셨나요? 하셨죠? 자, 이제 창 닫고, 자, 제가 가상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확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하는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 확정신고 시 누락분이 있는데, 얘가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누락을 했고, 공급가액으로.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 3천만 원을 누락했고, 다음 우리 직수출이 1천만 원을 누락을 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 우리 비품 매입액이 1천만 원 누락했다라고 볼게요. 전부 다 이제 누락을 했는데 공급가액이라고 보면, 자,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정신고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부가세 신고서 여시고, 자, 천천히 쓰세요. 자, 4월 1일부터, 자, 엔터 막 치시면 안 돼요. 6월 30일까지 하면 여기 커서 들어가죠. 화살표 누르시면 수정신고가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수정신고 클릭하고 무조건 1차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신고하고 또 빠져서 또 하고 또 하고요. 2차, 3차, 저 7차까지 해봤어요. 아니, 거래처가 계속 늦게 주니까 줄 때마다 바로 신고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1차.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수정신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수정신고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정기신고가 이 앞에 7월 25일 날 신고한 거고, 근데 여기에 빠뜨린 거 있어서 더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수정신고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정기신고 때 1억이라고 매출을 신고했어요. 근데 봤더니 1천만 원짜리가 빠졌어. 그러면 다시 합쳐가지고 1억 1천만 원이나 신고하는 거예요. 빠진 부분만 넣는 게 아니고 수정신고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왼쪽은 정기신고 때 한 거고, 이제 오른쪽 거 가지고 보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누락된 거 예를 든 게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이 5천이라고 하면 여기에 5천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제대로 한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제대로 신고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5천만 원을 더해주면 2억 9,299만 7,185원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다음 두 번째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3천만 원이 3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또 다음 우리 직수출한 거 1천만 원 있죠? 그러면 6번 칸에 1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6번 칸이, 그죠? 다음 우리 세금계산서에서 비품 매입한 거 1천만 원 누락됐죠? 그러면 11번에 고정자산이죠. 비품은 1천만 원에 100만 원 되겠죠. 했나요? 자, 그럼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일까요? 누락한 납부세.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갈 수도 있죠. 500만 원, 300만 원 하면 800이고, 800에 100만 원 빼면 700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진짜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왼쪽이 정기신고한 거죠. 그죠? 근데 빠뜨린 거 다 집어넣으니까 이 금액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가 노랗한 납부색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왼쪽이 과거에 신고한 거고 오른쪽이 지금 빠뜨린 거 놓고 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둘이 그대로 계산해 보면 868만 9,718원에 168만 9,718원 이렇게 해도 700이고 어떻게 하든 700만 나오면 돼요. 지금 얘 둘이 차이를 하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차이를 내요. 내가 얼마 덜 냈는지가 나오잖아. 이 앞에 얼마 냈는데 놓고 나니까 얼마 더 내야 되네. 이게 누락했던 거죠. 정기신고 때. 자, 그럼 700만 원 알았으면 이제 26번 클릭해서 탭키를 누르면 자, 왼쪽 똑같아요. 왼쪽이 정기신고, 오른쪽이 수정신고. 왜냐면 이 가산세도 2차 되면 왼쪽에 1차 때 가산세가 들어가 있고 계속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방금 700만 원 몇 번에 써야 될까요? 그렇죠. 71번. 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자, 이걸 자,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예, 수정 신고하는데 수정 신고 8월 1일 날 한다고 볼게요. 8월 1일. 아시겠죠? 수정 신고를 8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얘 가산세 계산을 하면 자, 지금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에서 가산세는 당연히 똑같이 10%죠. 그런데 1개월 이내 감면하면 1개월에 신고하면 90% 감면이에요. 그럼 10%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더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인데 10% 빼니까 10%만 부과하니까 그냥 1%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니까 7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이니까 10%만 부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에 10%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73번에 700만 원 쓰고 자, 얘는 그럼 2020년 7월 25일 날 확정 신고할 때 건데 지금 빠뜨려서 2020년 8월 1일 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늦었죠. 이 날짜 어떻게 쓴 건지 이해가시나요? 확정 신고된 거 누락해서 지금 이 날짜에 수정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결코 우연 아니다. 방금 또 까먹게 되죠? 얘 계속 놓쳐요. 이번에 직수출 1000만 원 있었죠? 직수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1000만 원 써야지. 그럼 0.5%인 5만 원 나왔어요. 얘 감면 몇 퍼센트 해야 되죠? 감면 몇 퍼센트? 얘 몇 퍼센트 했어요? 90% 했잖아요. 10% 부과했잖아요. 얘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럼 얘 우리 10% 부과하니까 공 하나 뗐죠? 얘도 공 하나 떼면 되겠네. 그러면 5,000원으로 90%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면한 거랑 똑같이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을. 자, 감면 상동이라 썼던 게 그 의미예요. 이해가셨죠? 수정 신고하더라도 이 번호죠. 딴 번호 가면 안 돼요. 딴 번호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